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밤하늘의 별들은 다 하얀색으로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요. 유난히 붉게 보이거나 푸르게 보이는 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별의 색깔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파장과 에너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면요. 파동에서 파장이 짧으면요. 그 파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요, 큰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파장이 길면 그 파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파란색 빛 같은 경우에는요, 파장이 상대적으로 짧고요. 그 다음에 붉은색 빛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깁니다. 그래서 붉은색 빛이 파란색 빛에 비해서 에너지가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별들은요, 온도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매우 높은 온도의 별이 있는가 하면 매우 낮은 온도의 별도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별들은요, 가시광선 영역, 즉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을 모두 다 보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통 별보다 표면 온도가 낮은 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보라색이나 파란색 쪽 파장을 많이 보내기보다는 붉은색 쪽의 파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더 빨간색 별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파란색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 온도가 높은 별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가시광선 영역에서 모든 빛을 보내기는 하지만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붉은색보다는 푸른색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흰색에서 약간 푸르스름한 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대표적인 예시로 알비레오 쌍성이 지금 그 별의 색깔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번 별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에 가까운 별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2번 별 같은 경우에는 매우 푸르스름한 별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A와 B 중에서 어떤 것이 1번에 해당하는 별일까요? 그렇죠. B가 1번 별에 해당한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B 같은 경우가 더 긴 파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지금 방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붉은색 쪽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별을 봤을 때 붉거나 노란색 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A별, 즉 2번 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요, 파란색 쪽이 파장이 짧기 때문에 파란색 쪽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별을 파란색 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의 온도를 추정할 때는요, 별의 색깔을 분석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더 정확하게는 별빛을 나눈 색의 띠인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별의 온도를 추정합니다. 특히 별의 흡수선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별빛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흡수선 스펙트럼의 세기를 비교하면요, 별의 표면 온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의 흡수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별은 기본적으로요, 높은 온도든 낮은 온도든 연속 스펙트럼 형태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의 띠가 전부 다 나타나는 식으로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별 주변에 있는 별의 대기 같은 경우 주변 별의 온도에 따라서 이온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흡수선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요, 지금 이 둥근 원은요, 대기의 원자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그 주위를 돌고 있겠죠. 그런데 주변 별이 있으면 그 주변 별로부터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별의 대기의 원자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에너지만큼 들뜸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옆에서 별의 에너지 때문에 그 에너지만큼 받게 되면 들뜸 현상이 나타나서 그 다음 전자 껍질에 전자가 위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러한 대기의 원자가
지금 별에서 오는 특정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지만 별의 대기에서 일부 에너지가 흡수되었기 때문에 그 흡수된 선은 나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까만색 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 상에서 까만색 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흡수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별의 표면 온도가 더 높다면 이 별로부터는 더 큰 에너지가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면 별의 대기의 원자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가 원래 여기 있다가 더 큰 에너지를 받으면 더 먼 전자 껍질로 전자가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만큼이 지금 원자에 흡수당한 거니까 스펙트럼 상에서 아까와 다른 위치에 흡수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흡수선의 위치를 잘 보면요. 이 별의 표면 온도가 어떠했기 때문에 이러한 흡수선이 나타나게 됐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별은요. 표면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 흡수선의 위치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해서 별을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온도가 3만 K 이상 되는 가장 높은 온도의 별을요. O형별로 분류하고요. 그리고 만에서 3만 K 사이의 온도를 띠고 있는 별들을 B형별로 분류하고 7500에서 10,000 K 사이의 별들을 A, 6000에서 7500을 F, 5200에서 6000을 G, 3700에서 5200을 K, 마지막으로 3700K보다 온도가 낮은 별들을 M형별로 분류합니다. 지금 O형별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부터 붉은색까지 스펙트럼이 전반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파란색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스펙트럼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파란색 별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O형별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B형별은 청백색, A형별은 흰색, F형별은 황백색, G형별은 노란색, K형별은 주황색, M형별은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을 자세히 보시면요. 별들의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흡수선의 특징을 종합해서 별에 분류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광형이라고 합니다. 별들의 대기에는요. 수많은 원소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는요. 아주 강한 에너지를 받아야지 이온화할 수 있는 원소가 있는가 하면 약한 에너지로도 이온화할 수 있는 원자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헬륨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강한 에너지를 받아야지 이온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O형별같이 매우 높은 온도의 별에서는요. 헬륨의 흡수선이 등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일 위에 O형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헬륨의 이온화된 흡수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륨이 이온화돼서 나타나는 흡수선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 별이 매우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O형별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요. A형 별 정도의 온도가 되었을 때 수소의 흡수선이 지금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소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이 위치가 지금 수소의 흡수선이 나타나는 위치인데 수소의 흡수선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이 별은 한 A형 정도 되었겠구나 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소의 흡수선이 생기는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흡수선이 생긴 위치를 보면 어떤 원소가 이온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러한 원소가 이온화되려면 어느 정도 온도가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별이 어느 정도 온도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자 흡수선 같은 경우에는요. 적은 에너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자 흡수선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별의 온도가 낮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